네, 최근 시장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종목들 옥석 가리기 나서 보겠습니다. 오늘도 MTNW 필식 어드바이저와 함께 할게요. 필식! 네, 복귀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안에서도 어떤 종목들 또 궁금해 하실지 제가 여러 가지 또 찾아봤는데 두 가지 종목 간별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한국항공우주를 들고 왔습니다. 폴란드와의 수출 계약 소식 호재가 들려오면서 전반적으로 이 방산주 강한 시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마도 이 규모가 최소 25조 원에 달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기대감 실리는 모습입니다. 특히 그 안에서도 한국항공우주 중심으로 외국인 수급이 사흘째 유입이 되고 있는데, 자, 지금 연이은 상승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추가적인 상승 조금 더 열고 볼 수 있을까요? 네, 하반기 방산 기업들, 그러니까 나토세일즈라고 일명 스타트가 좀 되었던 부분이죠. 이 부분이 이제 전차에 이어서 경공격기 쪽으로 언급이 좀 되다 보니까 한국항공우주가 지금 직접적으로 수급으로 좀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을 놓고 본다면 결국 재료 부분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는 있는 상태입니다. 단기적인 관점 쪽에서 지금 매물대가 계속 수급은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이 매물대가 55,000원을 기점으로 해서 57,500원 밴드 사이에 매물대가 좀 있다 보니까 지금의 호재 일수 가지고는 시장의 눈치를 같이 보면서 좀 윗꼬리가 좀 달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은 좀 보유자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오늘 현재 고가가 54,500원 이렇게 일봉상 신호등 차트 통해서 필식 차트를 통해서 고점이 조금 막혀 있는 부분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비중 조절은 조금 분명하게 좀 필요하겠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겠고요. 이 부분 속에서 결국 앞에서도 표현되었던 지금 그냥 일회성 비용은 아니고 앞으로 누적되는 부분 쪽에서 방산 뉴스들이 계속 좀 언급이 될 것으로 시장에서도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수급적인 측면이 외국인과 기관, 특히 기관 쪽에서 투신과 연기금 쪽이 포트폴리오 쪽 다각화 쪽에 매수 우위 쪽으로 추격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다는 건 긍정. 그렇다고 한다면 눌림 매수 의견을 좀 드리겠는데요. 일단 눌림 매수 타이밍성으로 놓고 본다면 좀 안전하게 눌림목을 잡는다면 이번 주를 활용할 때 52,000원 이하 정도에서만 눌림 매수를 좀 잡아보자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한국항공우주 고사인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현재 구간은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신규로 진입을 하신다면 52,000원 선 이하선에서 눌림 자리 한번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함께 살펴볼까요? 다음으로는 성우 하이텍입니다. 오늘 현대차 관련해서 또 호재가 들려왔죠. 배터리팩을 추가적으로 공급하게 되는 공급사에 선정이 됐다라는 소식 들려오면서 거래량, 대량 거래가 터졌고요. 오늘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 워낙 바닥권에서 또 현재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는 시점인데 현재 구간에서 추가적인 상승 또 열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전체적으로 이제 성호 하이텍을 비롯해서 이제 성호 하이텍이 스타트가 좀 걸린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기존의 내연기관 쪽에서 전기차 쪽으로 변경을 할 때 기존의 벤더들이 이제 발맞춰서 좀 넘어가는 형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직접적으로 이제 호재 뉴스가 나오면서 강하게 급등을 했는데요. 주봉상으로도 놓고 본다면 지금 앞에 있었던 매물대를 5,500원에서 5,700원 밴드 쪽의 매물대를 지금 물량을 좀 소화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결국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겠죠. 역시나 방산에 이어서 이번 하반기에 자동차는 반드시 내 계좌에 있어야 된다라고 표현되고 있는 업종 중에 하나인데요. 이런 부분에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오늘 뉴스 부분은 분명하게 연속성은 있습니다. 트레이딩 관점 쪽으로 좀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윗꼬리가 좀 많이 달리고 그 다음에 일봉상으로 이렇게 또다시 한번 넘어가 보면 지금 중요 자리인 5,500원까지 윗꼬리가 달린다라는 건 물량을 좀 다시 한번 소화하고 가자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역시나 지금은 보유자의 영역이다. 추격 매수는 5,500원 위에는 좀 하지 말자라는 관점이겠고요. 하지만 분할 매수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분할 매수 관점 쪽에서 타이밍상 잡아볼 수 있는 가격 매력은 이렇게 5,300원 정도입니다. 5,300원 아래쪽에서 분할 매수를 할 수 있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차 모멘텀 충분히 지속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만 접근하는 이 시점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구간보다는 5,300원 선 이하선에서 분할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위원님께서 주신 종목들 점검 한번 받아볼까요? 일단 지난달 3일에 해주셨던 금양이 오늘 장에서 거의 상한가에 근접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수익 벌써 40% 넘게 챙겨가고 있는데요. 이 종목 정말 선물 같은 종목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같은 달 22일에 주셨던 롯데 렌탈 역시 우상향 그려가고 있습니다. 현재 7% 넘는 수익입니다. 이렇게 두 종목 모두 든든하게 수익 챙겨가고 있는데 또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될지 AS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 금양을 처음 언급을 드렸을 때 앞으로 2차 전지 쪽에서 새로운 종목이 스캔돼서 나왔으니까 잘 대응을 하자. 그래서 지금 세 번째 도전을 하면서 고수익을, 좋은 수익을 또 시장 덕분에 잘 받아낸 것 같은데요. 결론로 먼저 말씀드리자면 5,150원에 재매수했던 물량 부분을 지금까지 들고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놓고 본다라면 지금 기준 6,900원에서부터는 위로 올라갈수록 이익 실현 전량 한번 하고 가자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오늘 왜 그러냐면 전반적으로 거래량 대비해서 수급 자체가 터지는 규모 자체가 좀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개별 이슈 부분 그리고 특히 금양을 집중해보자라고 했던 것은 원통형적으로 같이 동반적으로 진출하는 부분보다는 그 부분은 2차 전지 쪽에서 특히나 전기차라든가 특화되어 있는 친환경 차량 쪽보다는 우리는 전동기기 쪽이나 전동 스쿠터 같은 오토바이 쪽으로 움직인다라고 표현을 했었잖아요. 틈새 쪽으로 들어가는 캐시케어 부분을 실적으로 가져오는 것은 긍정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조금은 쉬어가는 부분과 함께 화재 안정성에 특화되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투자 포인트로 집중해보자. 지금 6,900원부터는 전량 이익 실현을 한번 챙기고 다시 한번 눌림목을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눌림목을 놓고 본다면 좀 시간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 놓고 본다면 눌림목 기준에서는 6,000원대의 위치에 도달한다면 그 상황을 보면서 예의주시하면서 다시 재매수 여부를 한번 타진해보자라고 표현을 드리겠고요. 수익도 축하드리고 또 앵커님이 컴백한 것도 환영을 합니다. 두 번째로 롯데렌탈인데요. 자, 롯데렌탈도 결국 우리한테 수익을 주면서 지금 목표가 도달이 좀 됐는데요. 수급적인 측면에 놓고 보신다면 꾸준하게 이제 탄력도가 좀 둔화된 거죠. 연기금의 특성상으로 좀 보일 수가 있겠고 외국인 역시 이 롯데렌탈을 표현드렸을 때 우리한테 투자 포인트는 이 하반기 특히 계절적인 요인의 성수기 진입이란 표현을 드렸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적이 우상향되고 있다는 부분도 있는데요. 목표가를 달성을 했고 지금 기준에서 놓고 본다면 이익 실현을 또다시 이제 해보고 해두고 난 뒤에 다시 한번 우리가 포인트상 놓고 볼 것은요. 이렇게 38,600원입니다. 38,600원 아래에서 다시 한번 내가 투자 포인트상 오늘 부분의 상승과 옆으로 횡보했던 부분 추가적으로 위쪽을 열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될 자리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만약 중기적인 관점으로 동사를 가져간다면 38,600원을 익절가로 반드시 잡고 대응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지금 이익 실현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38,600원대에 눌림목 재매수를 하자라는 관점에 다시 한번 끌고 올라간다면 우리의 목표가는 41,300원으로 상향 조정해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컴백과 동시에 이렇게 든든한 수익 전해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은데요. 수익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금양과 롯데렌탈 일부는 수익 실현하시고 추가적인 전략 또 대응은 저희가 이어서 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들고 와주신 종목 어떤 종목인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아마도 제가 수익률을 낸 것도 앵커님이 한몫을 하신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반도체 쪽에서 조금 쉬어가고 있는 부분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바로 아비코전자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동사 같은 경우는 메탈파워, 시그널 인젝터 등으로 결국은 우리가 휴대하고 다니는 스마트 기기 쪽에 저항기를 공급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아트크 동사의 이 저항기라는 단어를 쉽게 표현하자면 결국은 1을 집어넣었을 때 0.9, 0.8까지 잘 반대쪽으로 이렇게 뭔가 소비되지 않고 소멸되지 않고 그대로 신호체계들인가
전기 시스템들이 잘 넘어가게끔 하는 신호체계 저항기다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특히 동사 같은 경우는 지금 투자 포인트를 좀 잡는 것 중에 하나가 앞에서 5월 달에 강하게 올라왔던 이유 중에 하나도 하반기 DDR5 쪽으로 세대 교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있었죠. 하지만 인텔을 비롯해서 삼성전자 쪽에서 이 세대 교체 부분에 조금 지연 소식이 되면서 주가 자체가 급락이 나왔는데요. 그 뒤에 수급적인 측면을 놓고 보시면 투신 쪽에서 꾸준하게 매수 위주로 하고 있고 사모펀드 쪽에서 듬성듬성 매수 우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 놓고 본다면 아쉬운 부분이라고 한다면 외국인들의 수급인데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 인텔에서 좀 더 확인을 해보자라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는 미리 선취적인 관점으로 매수를 해본다라면 하반기 DDR5 쪽으로 세대 교체를 하는 게 동사한테 도대체 무슨 수혜야? 라고 말씀하실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 스마트 기기 저항기 쪽이라는 건 DDR4로 넘어갔을 때 이미 매출이 장착이 되면서 확대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이것이 DDR5 쪽으로 세대 교체로 확실하게 넘어가는 부분에서 4에서 안정성을 인증받았기 때문에 5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결국 이익률이 기존의 4배 가까이로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런 관점에 놓고 본다면 투자 매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현재 조금씩은 들썩들썩이면서 움직이는데요. 하지만 시장이 지금 반도체가 조금 쉬어가는 부분들이 있고 하반기 쪽에 직접적인 세대 교체 부분은 좀 시간이 필요한 관점에서 트레이딩 관점 쪽의 1차는 11,800원. 여기가 1차 목표가가 되겠는데요. 이 11,800원을 보시면 보이는 갭은 필시기와 꼭 활용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갭을 메꾸는 매물 소화 부분에 대한 단기 트레이딩 관점의 1차 목표가가 형성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손절 라인 쪽으로 놓고 본다면 9,800원을 제시해 드리는데요. 이렇게 9,800원도 위치상으로 놓고 보면 앞에 부분에서 기대가 급등을 했고 신고가 이후에 조정을 받은 다음 이 부분이 짝꿍댕이 패턴 쪽으로 저점이 높아지면서 올라왔고 그리고 나서 윗꼬리를 달고 매물 소화 이후에 지지했던 가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세상으로 계속해서 올라가기 위해선 반드시 9,800원을 이탈하지 말아야 되는 관점이기 때문에 손절 라인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또 다른 든든한 수익을 챙겨다 줄 종목 오늘 아비코전자 체크해봤습니다. 목표가 11,800원, 손절가 9,800원 설정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MTNW 필식 어드바이저와 함께했네요. 필식! 필식!